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분들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일반고를 가거나 뭐 특목고를 가거나 뭐 특성화고를 가거나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는 한데 과연 어떤 게 더 맞는지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고민이라는 게 나의 일이 아닌 우리 또 자식의 일이니까, 자녀의 일이니까 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대학을 보내보고 이제 고3인 딸을 이렇게 경험해보다 보니까 대학은 사실은 우리가 끝이라고 이제 우리가 대학만 가면 다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학은 제가 간이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뭐 시작이고 이제 거쳐가는 과정이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나오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물론 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그냥 가서 단순히 목표가 그냥 그 대학에 가는 걸로 끝나버리면 더 큰 뒤에 목표가 없다라면 되게 이 허탈해지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것까지 좀 감안해서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대학에 가서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조차도 사실은 그 경험이 그 남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해보면서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이런 학교였는데 내가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 학교에 갔는데 사실 또 다녀보니까 2학년 3학년 가니까 또 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또 수정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또 방향을 틀겠죠. 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가 뭐 달라진다든지 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조차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그 과정에서 결정하는 그 본인이 내려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경험이 쌓이면은 결국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행력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부든 나중에 대학을 가서 또 다른 또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설 때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지금 노력했던 그 경험들이 훨씬 이 아이들에게는 큰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학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다음 목표까지도 이렇게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이건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뭐 부모 밑에서 그런 대로 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갈 수는 있지만 중학교도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홀로서기를 하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인생의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좀 길게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반고를 가면 안 돼?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외고를 보내봤기 때문에 외고를 보내보니까 또 느끼는 점이 아무래도 일반고와 다른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 학교의 그런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좀 전쟁터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예, 성적 받기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런 성향을 이렇게 못 견뎌하는 자녀도 여러분 자녀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쟁을 너무 싫어한다든지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든지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성향이 어느 정도 그런 멘탈을 견딜 수 있는 정도면은 저는 이런 학교에 조금 더 명문고 조금 더 뭐 이렇게 특성화고든 뭐든 이렇게 조금 경쟁할 수 있는 그죠? 자기의 그 뭔가를 자기의 그런 재능을 좀 이렇게 경쟁하면서 뭔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의 성향 자체가 너무 얘는 자존감 자체가 너무 낮다.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안 그래도 낮은데 이 공부 잘하는 곳에 보내서 더 낮은 자존감으로 그러면 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저도 첫째, 둘째를 다 키워봤는데 지금 이제 둘째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지금 1학년 지나거나 1학년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고로 다시 전학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고등학교 다니다가 일반고로 또 가는 거죠. 실제 저희 애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90점 이상을 맞아도 그 등급이 1등급, 2등급, 1등급은 꿈도 못 꾸죠. 그 정도로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부 환경이 저는 이제 시켜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집에서는 막 TV 소리도 나고 시끄러워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환경이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 보면은 뭐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걸 필수적으로 거의 가잖아요. 그래서 공부 환경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학교들이죠.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가.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80대 20이라는 파레토 법칙이 이제 또 적용이 됩니다. 워낙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중학교에서는 그쵸 나름 그래도 잘한다는 애들이 다시 이제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학교에서 잘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잘해야 됨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이제 줄을 세우면 1등부터 꼴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무한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존감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기간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뭐 말하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나 딸을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자신한테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그 에너지 드링크제 있죠? 그 잠 안 오게 하는 뭐 그런 약들, 약이라든 그 음료들, 뭐 커피, 카페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2캔씩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오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의 최소한의 에너지바 정도로만. 그래서 배가 부르면 잠이 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을 옆에서 바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극을 받겠죠. 아, 내가 이만큼밖에 나는 못할까? 내가 조금 더 한계를 내가 정하고 이미 공부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저 친구는 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나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자극을 받겠죠.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잠이 오기 때문에 서서 공부를 합니다. 앉으면 잠이 오니까. 그리고 온도도 되게 중요하죠. 교실이 너무 따뜻하고 적정 온도가 되면은 좀 어때요? 좀 아무래도 나른하고 잠이 오겠죠? 그러면은 복도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그 공부 환경 자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공부 분량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의 시험 범위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부교재로 또 쓰는 뭐 수능 교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교재까지도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그냥 대학에서 시험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분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책 한 권 수준이고 한 권 이상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실제 저희 딸도 그 시험 기간에 하루에 100문제씩 푸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내 진로와 관련된 것들의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간이 한정이 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공부하는 게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잘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 환경 중에서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이 진로 관련해서
그러면 대학을 갈 때 이런 생기부 작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거든요. 작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물론 피드백은 선생님께 받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작성해야 되니까 본인의 꿈, 진로, 이런 뭐 글쓰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도 나태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양성 경험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도 뭐 중국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원어민 선생님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다양성 경험과 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또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뭐 이 중에서도 또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어갖고 그쪽으로 나간다든지 대학을 또 과감하게 포기하고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신에 제가 불만족이라고 했는데 다음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에 비해서는 내신 등급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90점 이상 받아도 네 2등급 못 받죠. 당연히 네 한 3등급도 못 받습니다. 4등급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점이 뭐냐면 학교 시험 자체가 우리가 학교 시험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러면 암기가 가능하다면 다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 모두 다 암기한다 생각해보세요. 수학도 공식을 다 풀이 과정을 암기한다 생각하면 틀릴 수가 없겠죠. 뭐 책 한 권을 그냥 책 한 바닥을 다 외운다 생각하면 당연히 점수가 높을 겁니다. 근데 수능은 좀 그렇지 않죠. 성향이. 수능은 암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한다든지 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책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수능은 이런 공부가 조금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나는 이렇게 수시다, 수시다, 정시다라는 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내신이냐 수능이냐 따라서. 그래서 공부 방법도 좀 이제 방향도 좀 달라지고요. 자,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내신파와 정시파로 나눠진다면 또 예체능에서 또 관련해서 일반고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을 또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지금 이번 학기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가고 나서 반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또 준비하는 자기만의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고민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뭐 정답은 없겠지만 당연히 자녀가 일단 어떤 직종, 어떤 그 꿈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견을 일단 존중해야 되겠죠. 뭐 부모님의 욕심이 앞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면 제일 좋은 정답이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두 아이를 다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보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성적 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맞다,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환경, 모든 환경들 그리고 인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의 이런 경험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큰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인생 더 많이 살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 선택하고 몰입하고 결과를 내는데 분명히 큰 장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성적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조금 부족한 듯 하여도 그것들이 나중에 다 자기의 자산이 충분히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또 그런 선택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결론은 길게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현재의 그 점수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그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물론 이제 최고의 뭐 대학을 가고 이런 것도 중요는 하지만 현재의 선택은 자녀와 잘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명문고를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실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런 점이 좋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명문고로 가면 외국고등학교로 가면 저런 쪽으로 교육 방향이 잡혀지는구나, 일반고랑은 또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